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나 봅니다. 예. 미국이 뭐 물가 관리 지수, 물가 지수를 2% 이내로 이제 관리할 걸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시중에서는 뭐 3%, 4%였고 뭐 지난 12월 달에 뭐 7%에 육박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뭐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는 뭐 미 연준에서 이제 회의했을 때 뭐 스트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뭐 얘기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심각한 그런 사안인가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가가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제 대폭 올리고 뭐 뭐 뭡니까? 그 테이퍼링 했던 거 그것도 이제 좀 줄이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이제 그로 인한 이제 타격이 아마 매우 꽤 클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예. 매우 지금 현재 긴축, 긴축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얼마 전에 했는데, 어, 되게 쉽지 않은 거죠. 한 번도 이제 써보지 않았던 이제 양적 긴축, 양적 완화가 아니고 양적 긴축이라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긴축이라는 표현을 써서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는 거는 사실상 매우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이제 시중에 이제 푼 돈 자체가 뭐 되게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일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규모 자체가 뭐 7.6조 달러라고 이제 하죠. 예, 7.6조 달러. 근데 이제 IMF 이전에는, 아니, IMF가 아니라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4.1조 정도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12년 말 기준으로 이제 8.6조, 8.7조 달러라고 하니까 매우 심각한 거죠. 이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돈은 뭐냐? 이 빚인 거죠. 그냥 뭐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공짜 없는 거죠. 공짜 점이 없다라는 거죠. 뭐 진공청소기 뭐 이제 뭐 빨아들여야 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돈들을 이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메꿔야 되는, 떠넘기는 거죠. 예, 미국 아닌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재벌가 족벌가 기득권들이 그 서민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을 이제 내는 사람들을 에게 이제 다 등되기 쉬운 거죠. 그들한테 이제 부자가 된 것처럼 이제 착각하게 만들어 가지고 걔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사실상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그걸 이제 떠넘기려고 하는 거고,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되게 이제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인데 뭐 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돈이 힘인 거고, 돈이 없으면 빚졌으면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직후에 바로 양적 긴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동시에 하겠다는 얘기들도 있고 되게 시장에 이제 되게 강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인 거죠. 너 이제 앞으로 되게 세게 내가 니가 뜯어갈 거니까 돈 준비해. 그냥 양아치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건달들이 야 너 다음 주까지 돈 얼마 준비해 라고 해놓고 당장 준비 안 되면 이제 엄청 팰 것처럼 이제 힘으로 완력 행사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야 너 다음 주까지 준비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준비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다음 주 아니고 이번 주도 아니고 너 내일까지 준비해, 이렇게 이제 막 쪼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봤을 때 상황 봐가지고 걔는 돈 뜯어가는 놈은 조금 이제 두고 보는 거죠. 실제로 자기는 내일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까지 필요한데 혹시 모를, 자기한테 닥칠 혹시 모를 쓸 때가 있을까 싶어서 이제 걔한테 미리 쪼아 놓는 거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사실상.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미국이 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한다 인 거죠. 이제 우리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고민도 있긴 한가 봅니다. 뭐 왜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뭐 시장에서는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한번 인상하고 두 번째는 한 5월이나 6월쯤에 인상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긴축 이제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다네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올해 금리를 8번 올려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매파들이 나오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를 2022년 올해에만 8번 올리라고 주장하는 매파들의 얘기.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대치를 얘기한 거죠. 최대치. 돈 필요한 게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 너 내일까지 돈 준비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 양아치가 와가지고 내일 당장 와가지고 야 너 돈 내놔 이럴 수도 있는 거지만 어쩌면 걔들도 이제 좀 뭐야 뭡니까 좀 두고 보니라고 시간을 또 좀 더 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참 되게 제가 비유가 좀 뭐한데요. 예. 비유가 좀 개떡 같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의 처지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죠. 그냥 삥 뜯기는 입장인 거죠. 삥 뜯기는 입장. 뭐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거죠. 예전 상황을 이제 따져보면은 2008년 12월 달에 이제 제로 금리로 이제 인하를 하고 난 이후에 2009년 3월 달에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요. 2013년 12월 달에 테이퍼링 하겠다고 얘기하고 14년 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 그리고 2014년 10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하고요.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2017년 11월 달에 양적 긴축을 시작했죠. 무려 기준금리 인상하고 난 이후에 2년 뒤에 양적 긴축을 시작한 거죠. 2년이라는 시간 텀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그 시기 자체를 되게 이제 앞당긴 거죠. 2021년 11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하고 2022년 3월,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2022년 3월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은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2015년, 2017년 있었던 때보다 지금이 더욱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4조 1천억, 4.1조 달러, 그리고 지금 8.6조 달러, 2배 이상 이게 늘어나 있는 그 수치를 좀 두려워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미국 의원들이 이제 파월 의장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나 봐요. 인플레이션을 막을 대책이 뭐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예 금리 올리고요, 양축 긴축하고요, 요거 속도 같은 것도 조금 더 땡길게요. 지금 뭐 물가가 되게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금리 올리는 거하고 기준금리 올리는 거하고 양적 긴축 좀 당기는 거하고 이런 것들로 커버를 쳐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 싶은 거죠. 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이 동시에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는데 그거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인 거죠. 뭐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 작년 11월 달에도 6.8%인 것 때문에 되게 충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1970년대까지 지금 뭐야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되게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되게 심상치 않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 현재다.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어, 어떻게든 한국이 처해 있는 입장은 되게 심상치 않고 되게 어렵다. 2022년이 그리고 2022년만 봐야 될 게 아니라 22년을 시작으로 해서 22, 23, 24, 25 앞으로를 계속 내다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물가가 되게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을 때 장기 불황, 경기 불황이 왔다라는 거죠.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지금 현재 물가가 저렇게 오르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양적 긴축을 실행하면 미국의 경제 또한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미국만 어려워지는 거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전 세계가 아마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아마 닥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미 연준의 매파가 2022년에 미국 기준금리를 8번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일본의 장기 불황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장기 불황으로 이렇게 젖어들까봐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신호로 이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심각해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경기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미 연준이라고 해서 미 연준이 자기들이 계획 세운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다 진행되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컨트롤하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미국 그 연준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숙제일 겁니다. 근데 되게 위험하고 되게 우려스럽고 되게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거죠. 미국의 그런 상황은 한국의 상황하고 똑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연준의 매파가 기준금리를 8번이나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2%대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미국의 경제가 되게 위험한,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을 되게 끌어다가 썼습니다. 근데 그 돈은 절대 그냥 하늘에 툭 떨어진 돈이 아니라는 거죠. 빌려온 돈인 거죠. 그럼 그 빌려온 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엔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갚아 나갑니까? 갚아 나가는 거는 경제적인 약자들,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빚지지 않아야 되고 최대한 좀 잘 관리해서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쉬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2008년의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IMF 때보다는 조금 낫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힘든 상황. IMF 때와 리만 사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규모의 경제위기, 불황이 닥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보는 거죠. 절대 대충 적당히 그래 뭐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래. 이번에 그러면 주식 잘 들어가가지고 뭐 미국 주식 이렇게 가격 싸게 떨어지면 사야지. 주가 떨어지면 한국 국내 주가 뭐 지금 3천인데 2천 떨어지고 뭐 1,500 이렇게 근처에 가면은 싸게 매입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생업을 지켜나가고 묵묵히 경제적인 불황이 오더라도 그걸 감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그저 그냥 대출해서 빚내서 연끌하고 비투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 기회라는 거죠. 빚진 사람들 금리가 조금 오르고 원금 상환 요구받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사냥당할 사냥감인 거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적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잇감이냐 아니면 내가 사냥꾼인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이번에 뛰어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다음번에 또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계속 있으면 그 사람은 사냥꾼입니다. 근데 이번에 뛰다가 잡히면 끝인 사람은 사냥감입니다. 사냥꾼이라고 사냥감한테 그러면은 뒤집어져서 상황이 뒤집어져 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안 생기냐? 생깁니다. 내가 갑인지 을인지 내 처지가 어떠한지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헤쳐나갈 수 있게끔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죠.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는 거죠. 공짜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갚아야 된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된다. 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 그냥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견디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2022년 올해 2에서 2.5%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리를 2022년 올해 미국 기준금리를 뭐 3번 올려야 된다, 뭐 4번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0.25%씩 해서 0.75에서 1% 올리더라도 택도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2022년 올해 금리를 2에서 2.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엄중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22년 올해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이 진정이 될지 아닐지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8번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매파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기축을 하고 이전에 15년, 17년에서 2년에 걸쳐 하던 것들을 지금은 6개월 만에 간격을 줄여서 양적 긴축을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3,500억 달러의 규모로 양적 긴축을 하면 기준금리 0.25%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연준 자산을 2년 만에 늘어난 게 4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4조 이상을 줄여야 되니까는 그 4조 이상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금리를 한 12번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기준금리를 12번 올리든 아니면 양적 긴축을 그 수준으로 하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만 그만큼 한 방에 오를 수 없을 거고 양적 긴축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적절하게 그거를 비율을 맞춰가지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매우 쉽지 않고 매우 엄중하고 매우 힘든 상황이다 라는 걸 더더욱더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꽤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무서운 상황이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얼마나 하냐, 언제 하냐, 금리 인상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뭐 되게 경우에서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물가는 잡되 경제 불황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걸 놔두진 않겠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성공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든 좀 극복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얘기죠. 말처럼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은 다른 이렇게 전문가 뭐 경제석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겠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거는 연준이 과연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신중하게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쉬운 상황 아니다.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더 힘들 수 있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다보고 삶을 좀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는 거 없다. 아쉽다. 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서도 곤란하고요.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제가 지어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뭐 각종 뭐 뉴스들, 기관 뉴스, 뭐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조합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 정도다라고 보고 판단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누군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믿지 마시라. 확인하고 의심하고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고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반대 입장의 얘기들도 들어보고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미 연준의 2022년 올해 금리를 8번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매파들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 4조 달러 이상 늘어난 그 금액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되 경제 성장의 동력은 꺼트리지 않는 게 연준의 목표다. 숙제다. 고민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그래도 잘 좀 대응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슬기롭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